예, 자, 네,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예, 퀵타임 플레이가 갑자기 멈췄어요.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동치와 함축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축이 또 조금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함축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역 논증하고, 어,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라고 했을 때, 뭐 전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전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논증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이 결론이 모두 참이면, 전제죠. 전제가 모두 참이면은 결론도 참이다. 전제가 참이면은 근데 이제 결론이 우리가 방금 이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필연적으로 참이라 해도 되고, 예, 뭐 반드시 도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한 논증의 개념은 곧바로 이것이 함축 개념과 이어지죠. 예, 함축 개념과 이어지죠. 그 함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예, A가 B를 함축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말을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결국은 전제가 결론을 함축한다.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논증에서 전제가 결론을 함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돼야 되겠죠. 예. 타당한 논증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지만 뭡니까? 모든 논증이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는 게 아니죠. 예. 다시 말하면은 타당한 논증일 때 그 논증이 타당한 논증이라면 전제가 결론을 함축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 개념과 함축 개념은 바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타당한 논증을 떻게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기술한다면은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를 모두 뭡니까? 연언으로 읽고 나서 그리고로 다 연결하면 되죠. 예. 또는은 아니죠. 또는으로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제 1도 맞고 그리고 전제 2도 맞고 그리고 전제 3도 맞다. 그게 참이다. 이 말이죠. 예, 그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뭡니까?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 요렇게 뭡니까? 타당한 논증을 이렇게 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예, 이제 함축 개념이 왜 중요하냐? 예, 예, 함축 개념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그 남은 건 결국은 함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당한 논증의 형식과 사실은 일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예. 어떤 전제가 어떤 결론을 함축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타당한 논증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요것은 우리가 기호로 형식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호로 나타냈을 때 함축 관계가 한 14가지 정도 됩니다. 14가지 정도가 되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여기 이제 몇 쪽이죠? 21쪽이죠. 21쪽에 제가 나눠드린 파일 21쪽에 있는데 21쪽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면은 굉장히 이제 유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이면 B다라는 것은 성립하지만 성립한다는 것은 이제 A가 참이면은 이제 B도 그 반대 참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B가 참이라고 해서 A가 꼭 참은 아닌 요런 경우 있잖아요. 요런 경우. 그 사실은 뭐 A가 B를 함축하는 경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예. 자, 그 말은 뭐냐면 보세요. A가 참이면은 반드시 B도 참이 되죠. 이 그림 안에서는. 왜냐하면 A가 B에 아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이면 뭡니까? 반드시 B이죠. 예,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A가 참이라면 B도 반드시 참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 관계에서는 재미있게도 B가 참이라고 해서 A가 반드시 참은 아니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B라면 반드시 A가 되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B라고 해서 반드시 A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요럴 때는 요 A, B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재미있게도 이제 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요런 관계일 때 A이면 B이지만 B라고 해서 반드시 A는 아닌 그러니까 요런 관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관계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거짓일 확률, 참일 확률, 그 다음에 담고 있는 정보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A, B 중에서 거짓일 확률이 어느 게 더 높냐? 그럼 A가 거짓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확률이. 근데 거짓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뭐. 말이 좀 웃기는데 거짓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일 확률은 누가 더 높냐? 거꾸로요. 참일 확률은 B가 더 참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뭐예요? 정보량은 A가 더 많다. 그 예를 들면은 B를 경북대 학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경북대 학생 중에서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경북대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뭡니까? 거짓의 확률은 A가 더 높죠. A가 더 거짓의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X가 경북대 학생이다.
라는 말하고 X가 경북대 학생이고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거짓일 확률이 크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귀걸이를 X는 경북대 학생이고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게 거짓일 확률이 더 크죠. 예.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X가 경북대 학생이 거짓일 확률이 더 적죠. 예. 맞죠?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참일 확률은 당연히 X가 경북대 학생이라는 것이 X는 경북대 학생이고 귀걸이를 걸고 있다라는 문장보다 이것이 위의 것이 더 참여 확률이 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경북대에서 지나가는 어떤 학생을 탁 잡고는 당신은 경북대 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당신은 경북대 학생이고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거짓일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이 점점점 적을수록 그러니까 그냥 경북대에 다니는 어떤 사람을 탁 잡아서 당신이 경북대 학생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참여 확률이 더 크겠죠. 참여 확률이 귀걸이를 걸고 있는 학생보다 더 크다는 거죠. 반면에 정보량은 뭡니까? 정보량은 또 A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정보량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X가 경북대 학생이라는 이 정보는 이 경북대 학생이라는 정보밖에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 A 집단에 속하면 X는 경북대 학생이면서 귀걸이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귀걸이를 걸고 있다라는 정보가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정보량은 당연히 A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예.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런 함축 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참여 확률이 크냐, 거짓 확률이 크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함축 관계 1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나열을 해봅시다. 시간이 조금 다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2쪽, 23쪽 쭉 요거는 이제 좀 완벽하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함축관계는 다 중요해요. 이건 다 중요해서 그냥 이제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연원지 도입이다. 여기 보시면은 22쪽에 보시면은 연원지 도입이다. 연원지 제거다. 선원지 도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A다, B다. 따라서 A이고 B이다. 요게 이제 연원이잖아요. 연원이라는 것은 AND를 뜻하고 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OR을 뜻하죠. 그런데 이제 A다, B다, 따라서 A이고 B다 이렇게 했으면은 연원지가 생긴 거잖아요. 맞죠? 위에는 연원지가 없잖아요. 그 연원이 없잖아. 연원이 없는데 결론에 연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연원지 도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원지 도입은 뭐냐 하면은 A이다 따라서 A 혹은 B이다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 선언이 도입이 됐잖아요. 추가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전제에는 이게 없는데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언지 도입이 되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원지 도입, 연원지 제거도 나오죠. 연원지 제거라는 거는 뭐냐면은 A 그리고 B이면 뭐예요? 우리가 그냥 A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또 여기서는 연원지가 제거됐잖아요. 이게 제거됐잖아요. 전제에는 있었지만 결론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원지 제거가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명칭이 왜 붙었냐, 왜 갑자기 도입이냐, 제거냐, 요렇게 새로 생기면은 도입이고 있던 게 없어지면 제거고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